링링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링링은 내일 아침 전라북도에 근접해 오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번 태풍 경로는 7년 전 전라북도에 큰 피해를 끼친 볼라벤과 빼닮았습니다. 초속 40m 이상의 기록적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링링이 몰고 올 강력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예방 요령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주 시내버스 가운데 일부가 또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태풍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 해상에 들어섰고 전라북도는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제주도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제주도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군산 비흥항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보시다시피 바람도 제법 많이 불고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어제보다 빠른 시속 37km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쯤 목포 부근 해상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겠고 오후 3시 무렵 서울 서쪽 해상에 상륙한 뒤 북한을 동서로 관통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비는 태풍이 군산 앞바다에 상륙하는 내일 오전 10시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중형급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바람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칠 걸로 보이는데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 링링은 많은 비도 뿌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전북 전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오겠습니다. 현재 3천여 척의 어선이 무트로 인양되거나 항구에 피항해 있고 4개 여객선 항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항공편의 경우 내일부터 군산과 제주로 오가는 3편이 결항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번 태풍의 예상 경로는 7년 전 볼라벤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전북에서만 5명이 숨지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해안 지역에서 기록적인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 나붙은 간판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 첨탑도 바람을 견디지 못해 쓰러집니다.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강풍을 몰고 왔을 당시 모습입니다. 2010년 곰파스와 2012년 볼라벤 모두 서해상에서 직진하듯 움직였는데 이번 태풍의 경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크기는 준형이지만 위력은 강한 것도 태풍 링링이 과거 두 태풍과 비슷한 점입니다. 이렇게 서해를 따라 올라오는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습니다. 곰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 전라북도에선 238명의 이재민, 4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볼라벤 때에는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5명이 숨지고 1,0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전라북도는 태풍의 오른편에 들게 되는데 태풍 주변에서 부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과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가 더해지면서 비바람이 거세지는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곰파스 땐 서해상에서 관측된 초속 46.6m가, 볼라벤은 초속 47.7m가 최대 순간 풍속이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앞서 나온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강풍 피해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나무가 뽑히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강풍입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몰아쳤을 때에도 초속 47.7m의 강풍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무나 간판 아래, 전신주, 가로등 부근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담벼기나 나무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동반되면 언제든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날아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출하실 때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피셔서. 가정에서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아야 합니다.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창과 틀을 단단히 고정하고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유리에 보호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인 고창, 부안, 김제, 군산 지역의 주민께서는 절대 해안가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과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전주 시내버스 가운데 일부가 또 멈춰섰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100대가 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버스 파업.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선 시민들이 버스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본 터라 양손에는 짐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명절에 그냥 사람들 많이 오고 다니고 헌디 왜 그러냐고요.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 시내버스 408대 가운데 26%인 107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파업을 선택한 건 민주노총 노조원들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무 방식이 한국노총은 격일제, 민주노총은 1일 2교대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민주노총이 10만 원가량 많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입니다. 전주시가 임금 격차를 지금 벌려놓은 겁니다. 노노 쌈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불가피 이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한국노총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주시가 전세버스 23대를 긴급히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 불편한 거 말도 못하지. 왜 그러냐면 서비스도 안 좋지. 기사들이 냉정해. 서비스도 안 좋아. 전주시가 5개 시내버스 회사에 해마다 지원하는 보조금은 330억 원. 하지만 버스기사들의 파업은 반복되고 시민은 또 불편을 겪고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효자 4동과 삼천 3동으로 나뉜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두 곳의 행정구역이 효자 4동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와 LH 리버클래스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방의 경우 94.4%가, LH는 83.4%가 효자 4동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들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효자 4동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줄여야 할 분야로 축제 행사성 경비를 꼽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예산 편성 방향 여론조사에서 재정을 줄일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규모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꼽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24.4%, 민간단체 보조금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꼽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목포를 거쳐서 내일 새벽부터 전북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주요 길목인 군산 비흥항의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지금 제주도 남서쪽 해상을 향해 올라오면서 현재 제주도엔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곳 군산 비흥항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바람이 아까보다 계속 많이 불고 그리고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어제보다 빠른 시속 37km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쯤 모포 부근 해상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겠고 오후 3시 무렵 서울 동쪽 해상에 상륙한 뒤 북한을 동서로 관통하겠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비는 태풍이 군산 앞바다에 상륙하는 내일 오전 10시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중형급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바람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칠 걸로 보이는데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 링링은 많은 비도 뿌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전북 전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오겠습니다. 현재 3천여 척의 어선이 무트로 인양되거나 항구에 피항해 있고 4개 여객선 항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항공편의 경우 내일부터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3편이 결항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링링이 내일 새벽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 중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긴 송화진 전라북도지사는 내일 새벽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직접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취소한 장수군이 축제 기간 판매할 예정이었던 한우를 할인해 판매합니다. 장수군은 축제를 위해 도축한 한우 200마리를 오는 8일까지 무진장 축협 장수지점과 장수 장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축제 판매가에서 1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의 주민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해촉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은 이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위원 위촉은 전주시장이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회촉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해촉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사태를 맞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후속 탈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탈당한 당내 주요 인사는 강동원 전 의원과 정읍시 의원 1명, 그리고 당원은 2만 8천 명 가운데 200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안팎에서는 대한정치연대가 11월 창당에 성공할 경우 김재시 의원 6명 전원이 탈당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당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전북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경쟁국으로 꼽혔던 대만과 태국, 몽골, 뉴질랜드 등이 유치 신청을 포기해 전라북도가 단독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며 오는 10월 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 마스터스 게임협회의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생활체육 분야의 국제 종합 경기로 70개 나라 1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